자, 수2는요, 수1이랑 좀 단원 구성의 느낌이 달라. 수1은 1단원 지수로감수, 2단원 삼각함수, 3단원 수열. 이게 조금 독립적이야. 뭔 말이냐면 1단원 몰라도 2단원만 따로 공부하면 2단원 문제는 풀 수 있단 말이고 수열만 공부하면 3단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2는 1단원과 2단원과 3단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모두 연결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1은 내가 3단원부터 수업을 한 다음에 이제 1, 2 이렇게 수업을 하는 식으로 교재를 구성했지만 수2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정직하게 1, 2, 3단원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 1단원을 알아야만 2단원 이해가 되고요.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3단원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 1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의 큰 이름이 이제 미분이야. 그 유명한 미분. 그리고 3단원의 이름이 그 유명한 이제 적분인데 이 극한이라는 걸 알아야 이 미분이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즉 미분의 정의에 극한이 포함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분이 무엇이냐라는 적분의 정의에 미분이 설명안에 사용이 돼.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어설프게 하면 안 돼.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쉽게 할 거지만 일단은 제대로 기억해야 그 다음 시간 연소, 그 다음 미분, 그 다음 시간 이제 적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계가 쭉 될 거고 이번 1월달을 끝내고 났을 때 네 머릿속에 요 1, 2, 3단의 흐름 왜 처음에 극한을 배웠고 극한을 어떻게 이용해서 미분을 정의하고 그 미분이 어떤 식으로 적분의 정의에 활용되는지 이 흐름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 하루도 오히려 빠뜨리면 안 돼. 만약에 수원이야 막말로 씨발 내가 삼각함수 수업할 때 졸았어. 그럼 학교 중에 삼각함수 또 파면 돼. 근데 만약에 너네가 수2의 1단원을 졸았어. 그럼 2, 3단원이 어설프게 공부가 이루어질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졸리면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고 1단원부터 열심히 진행해 볼 거야. 수업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수업하고 밥 먹고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자, 첫 번째 단원인 함수의 극한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똑같이 교재 구성은 개념들은 꼼꼼하게 다 한글로 타이핑이 제대로 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꼼꼼하게 읽으시면 되고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예제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종민이는 수투를 어제 대충 들었지만 그냥 기억이 거의 안 나는 정도로 했다 이건가? 네. 준겸이도 기억은 좀 나. 좀 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석이는 전 처음이요. 처음? 예. 오케이. 그럼 더 빡세게 들어주시고 자, 그래도 설명 자체는 모두 완벽하게 이해가 되도록 친절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01 함수의 극한. 일단 함수의 극한이 뭐냐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함수의 극한과 수렴입니다. 수2는 수원보다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많아. 벌써 이것만 한 문장만 해도 극한이 뭔지 모르겠고 수렴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 각각의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한글로 한번 기억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y는 fx다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뭐 수직선이 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수직선상에 요 정도의 점 A가 있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해가지고 이제 요 정도의 점은 뭐 내가 A, 뭐라고 쓸 수 있겠어? FA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A는 지금 멈춰있는 순위가 무슨 수, 뭐 상수 뭐 이런 느낌이라면 내가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점, 그걸 변수라고 하지. 변수 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요 정도에 지금 점 X, FX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극한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시작할 건데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될 거야. 우리 극한으로 몰아붙인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냥 진짜 끝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거든. 자,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해볼 거냐. 수직선상에 X라는 움직일 수 있는 점이 있을 거야. 근데 얘를 A를 향해서 다가가게끔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원래 x, fx는 이제 노란색으로 요 정도에 있었던 게 점차 x가 a를 향해 다가감에 따라 점점 이 점이 요리 하면서 지금 뭐를 향해 가고 있냐? a, fa를 향해 가고 있겠지. 맞지?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x가 말로 천천히 한번 써볼게. x가 a에
한없이만 생각할게. 다가갈 때 함수값 fx가 어떤 숫자에 어떤 값이라고 할까? 어떤 값에 다가간다.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뭐냐면 다가간다예요. 요 뉘앙스 잘 알아야 돼. x가 a에 다가간다라고 표현하는 건 x가 a인 게 아니고 a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진행 중인 상황 전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따라서 x가 a에 다가갈 때 어떤 함수 값이 특정 값에 다가간다. 이것을 바로 함수 fx가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 어떤 값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 어떤 값을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제 수렴하게 되는 값이니까 말 그대로 수렴 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시츄에이션 자체를 매번 이렇게 한글로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이 fa라는 값으로 다가가요 라고 말로 하기 귀찮기 때문에 이제 기호를 하나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극한, 영어로 이제 리미트겠죠.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조금 한글 섞으면 이렇게 돼. x가 a에 다가간다를 앞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x가 a로 다가갈 때, 1대라고 씁시다. 여기를 그냥 y값이 fa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L 이렇게 말할게요. L. 리미트에 L이라고 그냥 쓸게요. 자,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값 fx가 L로 다가간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맞냐?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이제 1대라는 한글이 있으니까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한글조차 없애서 완벽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자, 리미트 LIM입니다. 리미트를 쓰고 요 밑에다가 무엇을 쓸 거냐면 x값이 어디로 다가갈 거냐. 즉 x는 지금 요 상황에서 무슨 역의 원소야? 정역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가 어디로 다가갈 거냐를 표시를 해주고 그때 y값 fx 이렇게 표기를 하면 바로 이 기호가 무슨 말이냐면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어디로 다가갑니까? 라는 뜻이고 이 그림상 당연히 어디로 다가가고 있었으니까 L로 다가가고 있었으니까 이 새끼는 L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기호야. 그래서 방금 이것만 해도 중요한 게 뭔지 느껴야 돼. 요 기호는 1등급도 4등급도 7등급도 다 알아요. 하지만 이 녀석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글로 xL로 다가갈 때 fxL로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라고 풀어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가 이제 어려운 목표니까 이것만 외우다기보다 이 기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한글을 중얼중얼 또는 좀 이따가 개념노트 작성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처럼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값이 l로 다가가는 이 시츄에이션을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라는 거.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게. 다가간다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x가 a가 아니야. a를 향해 굉장히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좀 이따가 뭐 우리가 무한대 뭐 이런 개념을 보면 다시 공부하겠지만 예를 들어 a가 뭐 2라고 치면 x는 2다가 아니라 1.9999999 끝으로 말해도 원래 9999999 쭉까지 가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지.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내가 y는 fx의 그래프를 이와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이 정도에 뭐 1,2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런 기호를 쓸 수 있을 거야.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x는 자, 이렇게 쓰면 당연히 머릿속으로 이 시츄에이션을 생각하면 돼. 아, 1,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옆에서 1, 향해 다가가는 거구나. x값이 1을 향해 다가가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y값은 어디에 향해 가고 있어? 2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야. 이건 너무나도 너무 직관적이야. 그럼 헷갈릴 법한 거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y는 fx라는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1,2긴 한데 빵꾸가 뚫려있고 다른 곳에 이렇게 1,3이 찍혀있다고 치자. 그러면 물어볼게. F1은 얼마야? 3. F1은 3이지. 하지만
리미트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의 fx. 자, 처음이니까 내가 다가갈 때란 말을 계속 쓰지만 앞으로 이건 내가 어떻게 읽어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줄여 말할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똑같이 1,2 이게 점을 보는 게 아니라 1을 향해 다가가는 이 시츄에이션을 보는 거다. 그럼 이 길 따라가면 함수값은 1,3이지만 이 화살표의 목적지는 어디야? 2를 향해 가고 있겠지. 따라서 이것 또한 2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극한값이라는 건 극한값은 아까 다른 말로 수렴값입니다. 방금의 예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극한값은 절대로 함수값과 같은 개념이 아니야. 그치? 함수값은 따로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 그래프를 따라 가보니까 1,2를 향해 가고 있어. 그래서 함수값이라는 표현 대신 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극한값이 앞으로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 목적지입니다. 이 함수 이해돼요? 그치? 이 그래프든 요 그래프를 따라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목적지가 2인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너네가 실제로 고3 때 대학을 어쩌면 배제대학교로 갈지도 몰라요. 너네 함수값이 배제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너네 극한값은 어디야? 스카이다 이거야. 그치? 현실과 달리 너네가 지금 목표량에 다가가고 있는 그게 어디냐? 목적지. 그게 바로 극한값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뭐 단순하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 이게 y는 2야. 그럼 당연히 이때도 리미트,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이 직선을 이렇게 눕혀놓은 것 뿐이니까. 똑같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용어가 또 나온다. 지금까지 내가 그림을 한 몇 개 그리면서 너네가 느꼈을 것인데 수직선상에서 A를 향해 다가간다라는 거에 방향성을 생각해보면 봐봐. A를 향해 다가갈 때 꼭 왼쪽에서만 다가가리란 법이 있나?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겠지. 실제로 내가 여기서 예시를 그려봤을 때 슬쩍 왼쪽 오른쪽 둘 다 그려봤거든. 그치? 당연히 어떤 2를 향해는 1.99999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2.000001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값 A를 향해 다가가긴 다가갈 건데 왼쪽에서부터 다가온다.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온다.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이 둘을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핑크색은 어디서부터 다가온다고? 왼쪽. 그러니까 무슨 극한? 좌극한.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초록색은 A의 무슨 쪽에서 다가온다고? 오른쪽은 무슨 극한이겠어? 우극한.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앞으로 어떤 변수 x가 A를 향해 다가가긴 다가갈 건데 A 기준 왼쪽에서 올 거냐 오른쪽에서 올 거냐에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을 구분해야 되고 당연히 기호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핑크 같은 상황을 x가 A를 향해 가긴 갈 건데 자, 다가간다는 건 A가 아니라 그랬어. 그럼 이거는 1.9999999 느낌상 A보다 살짝 뭐한 느낌이야? 작은 느낌이야. 그래서 A 빼기 이렇게 표현하면서 왼쪽에서부터 옵니다. 아직 작습니다. 라는 표기를 할 거고요. 반대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X가 화살표 A에 뭐라고 표기하겠냐? 플러스 하면 이제 우극한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방금처럼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을 때랑 달리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끊겨 있다고 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의 값이 L, 여기의 값이 M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의 X 값은 A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먼저 핑크부터 해볼까? 좌극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왼쪽 fx. 자, 이 기호를 보자마자 아, 그래프에서 A 기준 왼쪽에서부터 따라오면 되는 거구나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극한값을 뭐라 그래야 되겠어? L.
자, 그 다음 반대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걸 한번 기호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이렇게 부를게요. 그때 fx는 당연히 뭐겠냐? m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물론 이 또한 극한값의 일종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다른 개념이니까 실제로는 a, m인데요. L?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그래프 따라가면 L이게 맞고요. 그래프 따라오면 M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가 빵꾸가 메꿔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만약에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고 함수값이 엉뚱하게 있어도 여전히 우극하는 M인 겁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아주 간단한 거. 밑에 있는 예제, 이건 읽으면서 해도 되겠다. 칠판에 안 쓸게. 그림 오른쪽 보시면서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우석이가 이거 기호를 읽어봐. 내가 한번 해줄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일 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일 때 fx는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 자, 한번 읽으면서 답까지 한번 해볼래? 1번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0? fx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종민이도 한번 읽어볼까? 2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자극한으로 갈 때 2. fx는 2. fx까지 읽어줘야 돼. 자, 3번 준겸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는? 마이너스 1. 그치. 빵꾸가 뚫려 있는 걸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내 그래프 따라 그쪽으로 가고 있네 라는 것만 보면 된다고. 극한값은 세 글자로 무슨 지라고? 목적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4번 중립이다. 돌아와서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는 1이요. 오케이. 문제 필기하시면서 오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 우석이. 리미트 x가 1의 자극한으로 갈 때 fx는 1.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 다 같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그 당연히 0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 무한대라는 걸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자, 무한대라는 건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일상생활에서 얘기 많이 하니까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한대라는 건 숫자는 아니고요. 무한대는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야. 뭐 실제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세상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보다 더 큰 게 항상 있을 거 아니냐, 그지? 그 우리가 상상해도 그 더 위에 있는 그 커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표기하고 이렇게 팔자 눕힌 것처럼 쓴다 이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극한에서도 우리가 무한대라는 걸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자. 약간 유리함수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여기가 A라고 치자. 자, 그러면 둘 다 점근선 A를 향해 이렇게 쓱쓱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는 존나 커지고 있으면 무한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 반대로 뒤집은 것도 똑같을겠지. 반대로 뒤집혀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의 무한대. 그치? 그 다음 정의역 x도 무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 정도의 L 뭐 이 정도가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번에 뭐 요 정도 이렇게 M이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유리함수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 자, 그럼 핑크를 보시면서 보자. 리미트 해놓고 x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무한히 간다. 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일 때 fx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당연히 어디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L이다. 말 그대로 그 점근선일 때랑 되게 비슷해. 점근선 또한 L을 향해 다가가지만 L은 아니야, 맞아? 아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 그래프의 목적지가 어디냐? 실제로 L이 되진 않아요. 항상 L보다 크긴 할 거야. 하지만 목적지는 항상 L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리밋도 하시고 x가 무한대. 왼쪽으로 갈 때 보고 싶은데 당연히 무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쓰면 될 것이고 fx는 뭐다? m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 밑에 예제도 그냥 읽으면서 갑시다. 그냥 오른쪽 그래프 보면서 빠르게 답볼게요. 1번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는 자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칠판 보면 비슷한 데만 써볼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느낌인 거지. 굉장히 커지겠죠. 뭐라고 쓰면 되겠어? 무한대라고 쓰면 될 것이고 2번은 0의 좌극한으로 간다 하니까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0을 향해 간다. 그럼 그래프 따라 내려가야 되겠지. 이퀄 뭐라고 쓰면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무한대라는 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극한값 뭐야? 방금 했던 얘기 또 해야 돼?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까 극한값은 뭐라 그랬냐? 목적지라고 했습니다. 목적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예를 들어볼게. 이미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용어를 배우면서 이건 이해했어. 아, 어떤 x가 멈춰있는 상수 a를 다가간다는 건 방향성이 몇 개 있다고? 2개.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오는 걸 뭐 우리 반의 남학생들 배정은 남자밖에 없네. 큰일 났네. 왼쪽에서 오는 건 여학생들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네 이번 체험학습 때 어디 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남학생들도 롯데월드를 가고 싶다고 하고 여학생들도 롯데월드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우리 반의 목적지는 어디로 결정이 나요? 롯데월드로 결정이 나겠지. 그런데 이 그림처럼 남학생들은 아이 롯데월드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롤파크나 갑시다. 근데 여학생들은 아 무슨 롯데월드예요. 뭐라 그럴까? 뭐 남돌 콘서트라도 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목적지가 달렸을 때 우리 반 전체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정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자 이제 여기서 개념이 나오는 거네. 아 오른쪽 극한하고 왼쪽 극한이 만약에 같으면 그냥 극한값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오른쪽에서는 극한 우극한과 왼쪽에서는 극한 좌극한이 다르면 전체 극한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x가 a를 향해 갑니다 라는 표현 속에는 몇 가지 방향성이 숨어있다고? 2가지. x가 a를 향해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라는 우극한과 x가 a를 향해 왼쪽에서 다가갑니다라는 표현 2개가 숨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2개가 같아야지만 x가 a로 갈 때 어디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냐? 그렇다면 어디 갔니? 이 그래프에서 핑크 좌극한 L이 맞고요. 우극한 M이 맞습니다. 하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는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지. 왜? x가 a로 가는 거 오른쪽 갈 때랑 왼쪽 갈 때를 아우르는 표현이 둘이 다르면 뭐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 L 구하면 중간?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건 한글로 그냥 없다라고 표현할 거야. 됐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극한값, 즉 x가 a로 갈 때라는 상황이 존재하려면 뭐일 때랑 뭐일 때가 같아야 돼? 좌극한일 때랑 우극한일 때가 같아야 되겠지. 기호로 나타내볼게. 리미트 x가 a의 플러스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갈 때 fx가 모두 둘 다 어떤 l이라는 거로 같아야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양쪽이 같아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뭔 말이야? 왼쪽에서 와도 오른쪽에서 와도 둘 다 어디로 가고 있구나? L로 가고 있구나 라는 표현이다. 이해되셨지? 따라서 지금처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는 좌극한, 우극한 있지만 그 둘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극한값은 있어 없어? 없어 라고 말할 거고 뭐 예시 하나만 더 들어오게.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점근선. 자 얘는 예를 들어 1이라고 치면 우극한은 얼마야? 1. 좌극한은 얼마야? 플러스 무한대. 둘이 같아 달라? 달라. 그렇다면 극한값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방금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어떤 특정 숫자라고 했으면 상태라고 했어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라고 쓴 이거는 이 표현은 극한값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겁니다. 왜? 무한대라는 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있다라면 정확히 얼만데?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 커지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나 몰라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해야 돼. 왜? 처음으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뭐다라고 쓰긴 하지만 무한대라고 써져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시에선 우극한은 있니 없니? 있어. 좌극한이 있니 없니? 없어. 없는데 어떻게 같은 걸 논해? 이미 끝.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자, 이래서 좌극한, 우극한, 그 다음에 극한값의 존재 조건까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을 해볼게. 우리가 만약에 극한값을 따지고자 한다면 항상 방향 몇 개를 생각해야 돼? 두 개. 근데 대부분을 생각해봐라. 너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끊겨 있어? 그냥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그럼 굳이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 다른 1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무리 함수 같은 거 생각해볼까? 무리 함수의 한 이 가운데쯤. 왼쪽으로 달라요? 안 다르겠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를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 뭐 유리 함수 정도가 하나 첫 번째 있겠지. 왼쪽에서 올 때만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질 수 있는 함수. 그거를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관찰해야 되는 함수다라고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대표적으로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함수는 첫 번째,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왜냐면 절대값 x-a 라는 기호를 보면 만약에 x가 a보다 크면 당연히 뭐라고 풀 거야? x-a고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달아주고 x-a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만약에 리미트 해놓고 x가 a보다 큽니다를 봐야 되는 상황이면 a보다 우극한이라는 건 a를 향해 가고 있지만 a보다 살짝은 뭐한 거라고? 큰 거라고. 그렇다면 그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간다라는 기호가 있으면 아 a로 가고 있긴 하지만 1.999999 살짝 작은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식이 달라질 거라 이거지.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대표적인 함수 중에 이제 가우스 함수가 있었지. 자, 가우스에서 잠깐만 리마인드 해볼게. 가우스 1.3의 종류는 얼마냐? 1. 가우스 마이너스 1.3이 중요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2. 즉 가우스는 소수점 아래를 버린다 이런 미련한 생각이 아니고 수직선상에서 나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였지. 자, 그렇다니 그러면 실제로 가우스 x라는 게 있다고 치면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볼게.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갈 때의 가우스 x. 물론 이때 a는 정수입니다. n이라고 하죠. 자, 이건 x가 n보다 살짝 뭐한 거야? 큰 거 n.001이야. 그것다 가우스 씌우면 뭐가 되겠냐? n이 될 거야. 그러나 리미트 x가 n에 마이너스로 갈 때는 n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가우스 취하면 어디까지 확 가버리겠냐? n-1까지 확 가버리겠지. 왜냐면 1.999인 느낌에 1로 가야지 2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절대값이나 가우스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명확히 달라질 것 같을 때는 이렇게 당해 주시면 해야 되겠지. 바꿔 말하면 2차 함수 또는 수원에서 공부할 삼각함수 중에 뭐 사인 코사인 같이 그래프에 별다른 이상이 없이 이어져 있는 건 딱히 매번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개념상은 극한값을 따질 때는 양방향 따지는 게 맞으나 굳이 안 따져도 똑같을 게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것은 굳이 나눠서 할 필요 없겠지. 예시를 봅시다. 1번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루트 4x 빼기 3.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야, 무리 함수가 3 근처에서 무슨 지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거 예시를 들자.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지 않냐? 원래 이 식의 뜻은 뭐냐면 자 여기에 실제로 3, 뭐가 있음? 3. 이 있겠지만 원래 요 기호의 뜻은 뭐냐면 3을 향해 다가갈 때의 목적지를 양방향에서 재주세요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이렇게 그래프의 이변이 없을 게 뻔할 때는 극한값이랑 뭐랑 똑같아요. 함수까지도 똑같겠지. 그러면 막 힘들게 머릿속에 화살표 이질하지 말고 그냥 3, 얼마니까? 3이니까. 라고 대답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 이게 바로 다음 시간 하게 될 연속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 리미트. 2번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 자, 분자는 그냥 뭐의 제곱이라 쓸래? x-1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자, 이제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왜? 얘는 x가 1로 간다라는 극한 속에는 뜻이 몇 개 있고? 2개. 근데 x가 1에 우극한일 때랑 자극한일 때랑 분모가의 상태가 달라. 그러니까 분명 둘 다 해봐야 돼, 이거는. 자, 천천히 해볼게요. 필기 시작하면 되겠지. 자,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갈 때부터 해볼 겁니다. 그럼 이때 분모가 뭘로 풀려야 돼?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x-1로 풀리면 돼. 뭐 분자의 x-1의 제곱이겠지. 자, 그러면 약분 한번 하신 다음에 x가 1로 다가간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 어디 향해 다가가겠어? 0을 향해 다가가겠지. 자, 반면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으로 간다 그럼 분모를 뭐라고 풀어야 되냐?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달아주고 x-의 1. 자, 분자는 똑같이 x-의 제곱이라고 하자. 자, 한 번 약분한 다음에 1로 다가간다를 상상해보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아, 이번에는 쫄려가지고 우극한 저가 나눠봤지만 결과가 어땠어? 같았어.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같으니까 무슨 값이 있다? 극한. 수렴값, 극한값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극한값을 뭐라고 하면 당연히 0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맞냐?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할게. 주의사항. y는 x라는 함수랑 y는 x분의 x제곱이라는 함수 이 두 개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어떻게 다른 거니? 0이 없어요. 그치. 얘는 정의역의 원소에 x에 0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은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둬야 돼. 자, 당연히 대부분 약분을 하면 y는 뭐랑 비슷하게 생겼겠어요? x랑 비슷하게 생겨서. 하지만 어디만 빵꾸가 나야 돼? 0만 빵꾸 나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이 녀석의 그래프야. 하지만 당연히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뭐겠어? 0. 함수값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가우스 x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네. 자, 편하게 갈게. 또 빠르게 합시다.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간다 가우스 x 플러스의 1. 자, 이제 x가 0보다 살짝 큰 거니까 대충 0.000000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걷다 1 더하면 1.빵빵빵빵빵1 되겠지. 가우스 취하면 얼만데? 1일 거야. 그 다음 좌극한도 똑같이 필기합니다.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가우스 x 플러스의 1은 해놓고 x가 0보다 살짝 작다는 건 마이너스 0.001 같은 느낌이니까 1에서 그만큼 바꾸면 거꾸로 0.999가 되겠지. 거기다 가우스 취하면 0. 자, 말 잘 듣고 대답하세요. 우극한 있습니까? 있습니다. 좌극한 있습니까? 네.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극한값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또는 그냥 한글로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쉬운 이야기였고 이제 어려운 이야기로 갑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한글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간단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 당연히 합성함수 f 합성 gx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 거기에다가 리미트 해놓고 x가 1로 갈 때 이걸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다시 한번 극한값은 세 글자로 무슨 지라고? 목적지. 그러면 합성함수에서의 극한값은 우리 수하에서 했던 함수 생각하면 돼. 최종적으로 주인공은 f야 g야? f지. 그 말은 이 기호는 함수 누구의 목적지를 찾아달라는 거야? f의 목적지를 찾아달라는 거지. 자, 그래서 난 최종적으로 f의 목적지 찾을 거야. 그러면 우리 수학 때 했던 것처럼 f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x야 gx야? gx.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정의역의 원소가 어디로 갈 때 내가 어디로 가냐가 중요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극한에선 실제로 중요한 건 x가 어디로 가냐야 아니면 f의 정의역인 gx가 어디로 가냐야? gx가 어디로 가냐지. 그래서 먼저 일단 gx가 어디로 가냐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이거지. 아, 일단 내가 해야 될 건 x가 1로 갈 때 gx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지? 일단 이게 네 머릿속으로 와야 돼. 그럼 당연히 gx는 x제곱이라는 간단한 예시를 들었으니까 얼마로 대답할 수 있겠어? 1로 가겠죠. 그지? 그러면 실제로는 너네가 해야 될 이 식은 리미트 해놓고 자, f의 목적지 찾는 거니까 f의 정의역이 누구였지? gx였고 그 gx라는 새끼가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갈 때. 그때 이제 요렇게 써지는 거지. 그럼 이제 gx를 그냥 대충 이렇게 쓱 쓰죠. 그거를 아무튼 빗금 쳐지는 것이 1로 갈 때 f 빗금 이게 어디로 가냐를 따지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당연히 f의 정의역이 1로 간다. 그럼 당연히 답은 뭐겠어? 2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냐? 자, 근데 당연히 이렇게 이 조그만 밑에 gx 이런 거 쓰기 싫잖냐. 그러니까 쓰기 싫으면 좀 치환 이런 것도 괜찮냐. 방금 내가 이렇게 빗금 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지. 아, 어차피 f의 정의역 gx를 잠깐 t라고 하면 x가 1로 갈 때 t가 어디로 가는 거니까? 1로 가는 거니까 리미트 t가 1로 갈 때 ft가 얼마냐가 궁금했던 거고 그것이 2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x가 1로 갈 때 gx가 1로 간다. 이것도 일단 1차적으로 극한을 생각을 해본 거거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왜? 얘는 끊겨 있었으니까. 근데 극한이라는 건 방향이 몇 개 있다 그랬어? 2개. 그러면 실제로 x가 1로 간다 속에 네가 방향 몇 개를 생각했었어야 돼? 2개. 오른쪽을 갈 때 따로 왼쪽을 따로 봤었어야 된단 말이야. 물론 얘는 간단한 예시를 똑같은 생각으로 이를 쓴 것 뿐이지만. 그럼 만약에 x가 1에 우극한 좌극한 갈 때 gx의 뭔가 값이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면 이렇게 한 줄로 쓸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게 배경 지식이었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가보면 내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누구 합성 누구를 책을 써놨냐? f 합성 gx구나. f 합성 gx 를 따지고 싶을 때 맨 먼저 일단 뭐 해야 되냐 하면 x가 a로 갈 때 gx가 어디로 가야 되니를 일단 따져야 된다고 했어. 그치? 근데 이 말 속에는 몇 가지가 숨어있다고? 2가지. 그러니까 너는 뭐랑 뭐를 나눠서 봐야 되냐면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gx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나누어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어. 또 예시로 바로 갑니다. 이번엔 fx를 똑같이 x 플러스 1이라고 한 다음 gx를 가우스 아니지. 가우스는 너무 재미없고 이렇게 하자. x가 0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라고 해보자. 그래놓고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 합성 gx 이런 거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일단 내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gx가 어떻게 되느냐지. gx 뭐 색깔 맞추자. 내가 계속 우극한을 핑크로 해봤으니까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gx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자, 극한값이 뭐라고? 극한값은 뭐라고? 목적지. 하지만 내가 합성함수에서 구하고 싶은 목적지는 f의 목적지야, g의 목적지야? f의 목적지야. 그러면 봐봐. f의 입장에선 내 안에 있는 정의역이 3으로 간대 라는 말만으로 충분하냐? 내 f 입장에서 내가 지금 내 최종 목적지를 결정해야 되는 내 안에 들어올 원소가 그냥 3으로 간대. 이건 충분한가? 아니요. 왜? 계속 다가간다에는 몇 가지 뜻이 있으니까.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gx가 3보다 큰 데서 3을 오는지, 즉 3.001인지 2.99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 말은 극한을, 합성함수의 극한을 끝 마치기 전까지는 방향성, 즉 우극한, 좌극한을 놓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0보다 클 때 x 플러스 1,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느낌이야. 그치? 자, 그러면 x가 0에 플러스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긴 하지만 1로 가긴 하지. 하지만 아직 극한이 끝나서 안 끝났어. 안 끝났으면 방향성을 잃으면 돼, 안 돼? 안 되면 그래프를 보고 1보다 살짝 뭐 하래? 크네. 맞아? 라고 대답해 줘야 그 다음에 요게 리미트 얘를 굳이 t라고 표현한다면 t가 1보다 살짝 뭐하고? 살짝 크고 f 정의역이 1보다 크다면 정의역이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지. 자, 1의 우극한은 얼마입니까? 2. 뭐 얘야 쉬운 1차함수에 대입한 거랑 똑같긴 했지.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이번에는 좌극한. x가 0보다 작을 때 gx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x가 0보다 작은 상태로 다가가면 gx는 어디로 향해 가긴 가지만 2를 향해 가긴 가지만 아직 극한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으면 방향성 놓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2보다 눈깔 떠야 돼. 2보다 살짝 뭐해? 커요.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좌극한으로 하면 리미트 t가 2보단 살짝 큽니다의 ft가 될 거거든. 얼마? 는 3이 되겠지. 이렇게 해보니까 최종적으로는 2랑 3 같아 달라. 달랐으니까 지금 합성함수 fg에 0에서의 극한값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해됐으면 이건 안 써도 되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한 워딩은 뭐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써놨지. 이거의 뜻은 끝까지 방향을, 끝까지 마지막 극한을 계산할 때까지 방향을 잃으면 돼, 안 돼? 우극한 절편 잃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최종 극한일 때만 확인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방향성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봐. 우극한, 좌극한을 계속 쓸 때만 리미트 x가 0보다 클 때 여기 좀 귀찮아가지고 편의상 이런 표기를 좀 쓸게요.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얘를 귀찮아서 f의 a 플러스라고 야매로 표기할게. 이걸 보고 앞으로 그냥 우극한으로 표현한 거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돼요. 이건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표현, 이거 엄밀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냥 수업 시간에 필요해서 쓰는 표현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 하신 다음에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는 이제 f의 a의 좌극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게요. 이건 이제 편의상의 표기.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좀 풀어볼게. 요게 오늘 배울 첫 번째 중에서 첫 번째 곱이야. 여기만 잘 이해하면 극한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fx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5고 3이고 이게 fx.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좀 빵꾸가 많이 뚫려 있는 그래프로 한번 가자. 여기 3이네. 여기는 이제 1이래. 여기 x 값은 3이래. 이게 gx래. 자, 책에 있는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fgx래. 자, 보자. 난 앞으로 이제 얘를 편의상 이렇게 표기할게. f 합성 gx의 3의 우극한이니까 리미트 기호가 좀 쓰기 싫을 때는 fg의 3 뭐라고? 플러스 뭐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 당연히 안쪽부터 해결할 거니까 g의 3 플러스를 보긴 해야 돼. 그럼 이제 g의 3 플러스를 보러 가자. 이렇게 가긴 하지. 그럼 만약에 이 기호 없이 그냥 g의 3의 우극한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0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데 이거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아직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0이라고 대답하면 될까? 0이긴 한데 0보단 살짝 뭐 하는 데서 다가와요? 큰 데서 다가와요. 크다는 건 무슨 극한? 우극한. 따라서 이것을 f에 이것도 리미트 기호 안 쓰고 편히 쓸 거야. 0에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천천히 f에 0에 플러스를 볼 건데 f 0 플러스는 이렇게 갈 거야. 어디에 향해 가고 있나? 3. 자, 마지막에는 방향성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목적지는 방향이 없는 거지. 롯데월드면 롯데월드지 뭐. 롯데월드 동쪽에서 오니 서쪽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뭐냐? 0에 자극한 fg입니다. 리미트 x가 0에 자극한 f의 gx. 자, 그러면 똑같이 일단 양의 표기해볼게. f 합성 g의 0 마이너스 또는 0의 자극한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부터 볼 거야. g의 0의 자극한. 그러니까 0의 자극한이 이렇게 오긴 해야 돼. 이 바깥에가 없이 그냥 자극한 구하라고만 딱딱 뭐라고 해야 돼? 3이라고 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합성함수의 상황에서 그냥 3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3보단 살짝 뭐하네? 장래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시고 3에 뭐라고 표기할까? 마이너스 자극한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f의 3 빼기 보면 돼. 여기가 3이겠죠? 왼쪽에서 와보세요. 목적지는 어디야? 3인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gf의 0을 빼기. 리미트 x가 0에 자극한다고 할 때의 gf. 자, 그럼 얘도 일단 표기는 이렇게 할 겁니다. g 합성 f의 0 빼기. 자, 그러면 f의 0 빼기가 먼저 볼게. f의 0의 왼쪽에서 다가오면 이렇게 갑니다. 그치? 일단 어디를 향해 가고 있긴 해? 0.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냐? 근데 방금의 예시들처럼 여기나 여기는 분명 제로로 갈 건데 위에서 떨어져요. 그럼 0은 살짝 큰 거지. 얘는 3을 향해 갈 건데 밑에서 올라와요. 3은 살짝 작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는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게 있어 없어? 어떻게 계속 무슨 함수 따라서 상수 함수는 0, 0, 0, 0, 0, 0 이게 방향성이 없지. 방향성이 없는 거는 f G0로 해줘야지. 그래서 G0가 얼마냐면 마지막에 있죠. 얼마니? 2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여담. 리미트를 이제 어떻게 쓰냐를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많이 써야 되니까. 일단 기본은 LIM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좀 밋밋하기 때문에 나도 배우자마자 한 이렇게 좀 기교를 부렸어. L 정도는 이렇게 필기처럼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써봤어. 이제 어느 거를 네가 익힐진 네 마음대로인데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를 막 풀다 보면 LIM 띄어서 쓰기가 참 귀찮아지더라고. 그래서 LIM 뭐 이렇게 약간 이어서 이렇게 쓰기도 했어. 이제 내 변천사를 알려주는 거야. 너도 뭐 똑같이 따라가도 괜찮고 멋있는 거 하나 짚어가지고 연습해도 돼. 근데 이제 또 문제를 막 고3, 고1 해가지고 풀다 보니까 이게 막 꿀렁꿀렁 하도 귀찮더라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하기도 했어. I에 이 점만 찍으면 리미트 같아 보여요 어차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꿀렁조차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최근 내가 그렇게 쓰고 있네. 그치? 그러고 진짜 내가 문제를 빨리 풀어서 귀찮으니까 돌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이쁜지 네가 보기 이쁜 거 잘 하나 뺏겨가지고 네 나름의 리미트를 계속 이어가시면 돼요. 뭐가 좋을지 네 마음대로. 내가 고2 너네 나이 때는 아마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돼가지고 문제 많이 풀어야 될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푸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걸로 기결이 됐어. 연습 안 하고 이거 되게 못생겼을 거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그나마 나을 거고 익숙해지면 뭐 이렇게나 이쪽으로 발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딴 거 써도 리미트겠거니 알아들으면 돼요. 이 점이 I의 점이야. 오케이,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준비가 됐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해야 될 거의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극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좌극한, 우극한 이 뭔지를 설명했으며 좌극한, 우극한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특히 이렇게 끊겨 있는 그래프나 그지? 이건 당연한 거고 절대값이나 가우스 함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합성함수의 극한을 설명했고요. 합성함수의 극한이 뭐가 중요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맨 마지막까지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전까지는 비록 극한이니까 해도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 됐지? 자, 극한값이 세 글자로 뭐라고요? 목적지. x가 a로 다가간다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뭐랑 뭐죠? 좌극한 거고. 오케이. 자,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이제 2교시부터는 실질적으로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 풀이로 갈 겁니다. 쉬었다 갈게요.